네, 생생플러스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수요일 같은 코너를 일주일 내내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분 때문인데요.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식 또 투자 여러 가지 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까지 정말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관심이 컸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네, 미국 증시가 사실 오늘 이제 결과 아신 분들 보셨겠지만 환호를 했죠. 미국의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전년 대비해서 원래 3.3%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3.2%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네. 그다음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이제 흔히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네. 요것도 원래 4.1%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4%로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낮아진 건 아닌데 시장은 네. 일단은 예상보다는 확실히 이제 미국의 물가가 어찌됐건 방향은 밑으로 꺾이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듯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환호를 했고, 또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주거비거든요. 네. 사실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인데, 이 주거비가 지난 9월에 0.6% 올라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아직은 끝난 게 아니구나, 물가 여전히 좀 위험하구나,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그 생각들을 했던 이제 투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발표됐던 이제 그 지표는 10월 달은 0.3%로 이게 줄어들어 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급격하게 또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마저 이제 꺾였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사실상 오늘 뉴스들도 많이 나온 거 예.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 네. 라고 시장은 좀 환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물가 그리고 끊임없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가 있었는데 뭔가 좀 잡혀가고 시장이 차분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일까요? 국채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봤더니 이것도 대폭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의 2년물 금리는 이제 보통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2년물 금리는 이제 보통 5% 이상이었는데요. 네. 이제 오늘 4.8까지 떨어졌고, 그다음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를 깨고 4.4까지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실 주식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게 고금리인데, 그렇죠. 예. 이 금리가 이제 결국 물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좀 떨어지고 있어서 시장은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요 증시 관련된 정보 사이트 열어보시는 분들은 분위기가 좋아졌네 이렇게 네. 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좀 국채라든지 이런 그 채권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몰린다라는 거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도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들, 기술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대형주들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씩 오르는 상황에서도 유독 좋았던 기업들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인데 네. 여의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신고가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갔나. 결국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AI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결국 시장도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엔비디아는 그 칩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AI를 주도하는 기업들한테는 높은 점수를 계속 주는 것 같고, 애플은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았고 엔비디아도 좋았지만 애플, 아마존 할 것 없이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올랐고, 그러나 오늘 시장을 이끈 주역은 물론 이런 빅테크도 있지만 금리가 급락을 하니까 네. 뭐가 제일 많이 갔냐면 태양광 회사들이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기업들은 설치 산업이잖아요. 네네. 금리가 비싸면 이자 비용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일부 풍력 업체들은 이제 투자 취소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금리가 꺾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들 업종들이 다시 또 좋아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는 게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조달 비용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 얘기를 할 때 꼭 국채라든지 금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빅 이벤트의 변화가 정말 여러 가지 시장에도 즉각 반응을 보인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고요. 전기차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테슬라가 조금 저가형 모델이라고 할까요? 보급형 모델을 얘기하면서 경쟁 가속화를 얘기했고, 덩달아서 사실은 2차 전지주라든지 이런 관심도 높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분위기가 모처럼 좀 괜찮았고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또 거기에 뭐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사실 꼭 전기차만 강했던 건 아니고 기존의 그 포드나 GM도 주가가 5% 올랐는데 일단 이제 금리가 좀 꺾였다는 게 일단 전기차가 요즘에 좀 판매가 많이 둔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금리 영향이 있죠. 워낙 고금리니까 할부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뭐 네. 7%, 8%.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 금리 꺾이면 좀 해소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모처럼 좀 좋았는데 다만 아직까지 이게 판매가 진짜로 늘어날지는 확신을 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이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그것도 테슬라가 이제 언급한 것처럼 본격적인 대량 생산은 내년 하반기나 빠르면 하반기 정도로 네.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생산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수익화 가능성은 좀 당장은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일단 나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그거 가지고 이제 나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지. 이거는 조금 시기를 좀 밀어놨기 때문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한 기업의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건 뭐냐면 네. 히스커라는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오늘 이 강세장에서 주가가 19%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둔화 때문에 전기차 좀 생산을 좀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어쨌든 지금 녹록치는 않다. 판매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는 자와 어쨌든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좀 이 현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고립고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봐주셨고요. 아까 태양광 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도 지금 기후 관련해서도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 탄소 관련된 제약, 규약도 그렇고요. 뭐 아리백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과 그 업종의 성장세까지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좀 더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이벤트가 있는데 중국과 관계 개선을 얘기했습니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뭐 핵심 기술 이전만 아니라면 우리는 중국과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친밀하게 완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한국에 굉장히 좋은 소식 같기도 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이벤트는 이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실 지금 미국도 힘들고 지금 중국도 힘들거든요. 네. 서로 이제 뭐 사실 총칼만 없지 전쟁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공급망 뭐 미국이 계속 공급망을 좀 깨려고 했었고 중국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무역은 점점 축소되고 물가는 오르게 되고 막 그런 좀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됐는데 일단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소비가 좀 둔화되는 데다가 중국 경기 안 좋으니까 사실 두 정상이 만나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일시적으로 좀 우리 좀 잠깐이라도 사이좋게 좀 지내자.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은 들었고 둘이 이제 저는 이미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좀 건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옛날로 돌아가기 좀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또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 재선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물가 잡아야 되거든요. 물가 잡으려면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사실 유리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 다시 공급이 느니까 그 점도 있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중단이 되면 국채를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덜 팔게 되면 국채 그 매도가 좀 줄겠죠. 그럼 네. 국채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잖아요. 네네. 국채 가격이 오르면요. 국채 가격과 금리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 좀 숨통이 또 트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옛날로 돌아가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좀 한시적으로나마 네. 서로 좀 휴전을 해서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좀 만나는 것만으로도 네. 시장은 환호를 하겠죠. 예. 네, 왜냐하면 만난다고 보신 분들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 가서 직접 만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도 고령인데요. 그 오징어 게임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예, 조금 이제 살기 위한 노력 같기도 하면서 경제에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보니까요. 이렇게 미국의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 그리고 공급 상황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시장이 좋아지면 연달아 한국 코스피 코스닥도
반응하게 되고 또 여러 우리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특이한데 국내 증시로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국내 증시는 지금 지난주 공매도 이슈 이후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는데 상황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급등하고 나서 일주일 내내 빠졌다가 네. 이제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이틀째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은 이제 사실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영향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꺾이면서 한국도 바로 그걸 좀 반영을 해줬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양광 한국도 태양광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과 비슷하게 금리의 영향에 있어서 좀 피해를 봤던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처럼 만에 급등세가 나왔고 어쨌든 이제 공매도 금지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또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공매도 금지를 무기한으로 할 수도 있다. 뭐 해결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또 투자 심리에는 일단 우호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일단 시장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증시도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글로벌한 뭐 MSCI도 그렇고 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이럴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 상황에서 보면 많이 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난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로 주식을 제가 이제 한번 지난주 11월 6일이었죠. 그때부터 계산을 해봤는데 네. 오늘까지 1.7조를 샀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MSCI 이슈보다는 어쨌든 이제 공매도 이슈가 좀 터지고 나서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수로 강하게 돌아섰고 근데 사실 꼭 그게 공매도 이슈 때문은 아니고 네. 지금 미국의 금리가 꺾이고 있잖아요. 네네. 환율 꺾이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식을 하기가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매크로 이슈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는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건 모든 업종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딱 두 개 업종에 집중 투자하고 네.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하고 네. 어디냐면 서비스 업종. 서비스업은 어디냐면요. 인터넷하고 게임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업종은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타겟은 저쪽에 좀 집중된 게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경제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또 이게 다른 데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전기전자 중에서 반도체, 인터넷, 게임 이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뭐 애증의 삼성전자잖아요. 뭐 7만 네네. 전자 이제 넘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 보면 오늘 뭐 7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이렇게 사고 있고 좀 투자 전략 세울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업황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는 뭐 좋아지고 이미 시작을 했고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시면 반도체가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네. 그 정도로 드디어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으니까 반도체주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또 반도체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바로 뭐죠? AI잖아요. 네네. 아까 미국의 AI주들이 신고가 나는 거는 AI 시장이 열리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바로 반도체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뭐 삼성전자 주가도 많은 분들이 뭐 9만 전자 또 물려 계시지만 네.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 한번 좀 잘 가져가시면 어떨까.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돌아섰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그다음 오늘 증시의 좀 특징이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자동차 안 가냐. 네. 현대차 기아가 그 많은 돈을 버는데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자동차 업종도 금리 꺾이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도 돈이라는 경제 혈액을 끌어와야 또 새롭게 투자도 하고 작업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수요일 염블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이런 얘기들 잘 들으시면 도움 될 겁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